칠부사. 칠부사가 이제 경상남도에 있는 산이죠. 근데 이제 지리산 쪽에 있는 이 지리산 자락에 있는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불사의 한마디로 팔불출들이 가가지고 절에 이 전기를 흐트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칠불사의 새벽, 그러니까 총선 때 하도 정신 없을 때 새벽 1시에 이준석이가 장의사님 제가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에 김철균이 보낸 것처럼 이번에는 몸소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에 김영선 의원이 그 당시 의원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순천에 있던 천하람이가 지리산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의 비서실장을 하는 영입 1호 개혁신당의 영입 1호 김 실장이란 김준현인가 뭐 이 사람이 이제 김준범인가 이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4명이 그 바쁜 와중에 칠부사에 모인 거예요. 와, 결국 이 칠부사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한 건 뭡니까? 공천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매우 추악하고 더러운 공천 거래였습니다. 김영선이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관여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갖고 있다. 이러면서 이거를 폭로를 할 테니까 나한테 비례 1번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은 거부를 아니다. 그런 적 없다고 했어요. 이준석이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친구인 뉴스토마토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A고 B는 천하람이고,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에서 이준석, 천하람, 김영석 이 4명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 여사와 매우 가까운데 이 사람이 김영선 의원을 좀 잘 봐달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김 여사가 뭐라고 한 이 메시지 텔레그램 문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이것도 말이 맞지 않는 거죠. 김영선은 자기가 김 여사하고의 문자를 갖고 있다 이랬는데, 결국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김영선이 김 여사를 끌고 들어가면서 이준석한테 비례 1번을 달라고 한 매우 더러운 공천 거래인 겁니다. 근데 이준석이랑 천하람이가 내려갔고 그날 새벽 1시에 있다가 새벽 4시에 올라와가지고 그 당시에 개혁신당에 말하자면은 뭐 선대위원장인가 뭐 비대위원장인 김종인한테 여차여차 해가지고 우리가 이 김영선이를 1번을 주고, 아니면 김영선이가 전국망을 뭐 자기한테 주고 그 다음에 비례 3번을 달라고 했다 뭐 이러니까. 근데 김종인이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말이 안 된다 이러는데, 김종인이의 모든 이 결정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그 사모예요. 사모 이름이 김미경 교수입니다. 이 이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였죠. 저도 잘 압니다. 왜냐면 식영과 나온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김미경 교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니까요.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김미경 교수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유, 치워버려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이 김영선이 말도 안 된다. 이거 건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 정무 감각이 그렇게 뛰어나다는 김종인의 사모인 김미경 교수가 말하자면 마무리를 한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뭐든지 기승전 김건희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끌려 들어간 거죠. 자, 명태균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명태균이 이준석을 알기 전에 김종인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태균이가 지방의 경남시사라는 지방신문을 가지면서 뭐 여론조사 뭐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최영도 의원도 그렇고 이 경남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 정치판에 있는 사람 치고 명태균이 모르는 사람 없다. 명태균이하고 다 이렇게 말하자면 뭐 악수하고 사진 찍고 뭐 다 그렇다. 그리고 명태균이가 이 대선 때도 뭐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도왔다 이러면 김건희 여사한테 막 그 티를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선거를 했습니다만 선거 때 정말 뭐 부직갱이 하나라도 힘이 되는 게 좋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자식이 많은 게 좋다 뭐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 도와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머리를 좋아지다가 딱 당선하고 나면 누구셔? 이렇게 말 못하죠. 박절하게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저는 딱 그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명태균의 문자에서 그리고 김영선 의원은 문자도 다 보여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 이준석이한테 문자를 보려면 네가 내려와야 된다니까 이준석이가 그냥 막 새벽 1시에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끼리 뭔가 이상한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개혁신당으로서는 현역 의원인 김영선이 오게 되면은 선거 보조금 20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선거 보조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도 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주 이상한 이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뉴스 토마토 기자를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명태균 7불사 새벽 4시 이준석 천하람 삽질한 까닭은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명태균이가 이제 찍은 사진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준석은 정말 코딱지 후비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하람이는 뭘 막 삽질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이상하죠? 대한민국 경상남도 화동군 화계면 160-44 뭐 이러면서 2024년 3월 1일 오전 4시 3분 이거는 너무나 이상한 사진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준석도 천하람도. 근데 천하람이는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천하람이가 지금 입 꾹 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인규가 얘기를 했죠. 이 이준석이는 한마디로 언론 중독에다가 내 커뮤니티 중독에다가 한마디로 위험한 자다. 제가 딱 보니까 한동훈하고 똑같이 위험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쓰레기 거래를 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김영선이라는 사람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김영선 의원하고 17, 18대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남성 의원들보다 여성 의원들하고 굉장히 이제 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 의원들끼리 이렇게 교류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김영선 의원이 약간 이 뚫기가 있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겪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나? 저는 이번에 정말 놀랐습니다. 거창 출신이고 이게 김영선의 똘끼를 얘기하는 거죠. 2006년 6월 15일부터 2006년 7월 10일까지 한나라당 대표 권한 대행을 지냈다. 이때 김영선이 최고위원이었고 당시에 이제 선거 이 규정이 있어서 박근혜 대표가 아마 물러났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25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면은 25일짜리 한 달도 안 되는 말하자면 쩌리 대표인데 이거를 웬만하면은 그냥 내가 계승을 안 하겠다 하면은 새로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선이 내가 대표 대행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온갖 행사 같은 데 다 갔어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영선하고 막 여러 가지 뭐 미용사 협회 무슨 협회 이런 데 행사를 갔는데
정말 웃긴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매우 머리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정무위원회에서 일했을 때 정말 똑부러지는 깊이 있는 지리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망가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께 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남성 의원들보다는 여성 의원들이 일단 숫자도 작고요. 또 여성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이권에 개입하거나 뭐 이렇게 지저분한 일에 여성 의원들이 이렇게 엮이는 경우는 남성 의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어요. 왜? 그렇게 권력은 사실은 남성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 의원들한테 무슨 저기 뭐 돈을 거래하면서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김영선 의원이 바로 이런 지저분한 거래를 했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론조사 뭐 이 경남시사의 지방 언론 이러면서 경남 지역에서는 막 쓸고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명태균이는 김건희 여사한테 김영선이로 좀 잘 봐달라 뭐 이렇게 이제 청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딱 잘라서 얘기를 한 거죠. 나는 힘도 없고 본인이 경쟁력으로 선거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김건희 여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총선은 100% 한동훈이 치렀죠. 여러분. 한동훈이 모든 공천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판인 거죠. 여러분. 비례 공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거기다가 한동훈이 아무것도 의논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범죄자에 뭐 이상한 사람들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뭐 전과 4범인가 3범도 들어왔고요. 김이상인가 이 노동계에서 뇌물 받았던 이런 사람까지요. 자, 게다가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에 최재형 종북 사건으로 굉장히 가슴앓이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나는 얼마든지 사과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러면서 당시에 비대위원장인 한동훈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 5번의 문자를 다 익십을 한 게 한동훈 아닙니까? 자, 이것만 봐도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서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문자도 씹는 사람한테 한동훈이가 공천에서 100%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무슨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지난 22대 공천에서는 아무런 영향력, 힘은커녕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 사상 처음이자 저는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집권당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민주당이건 뭐 국민의힘이건 다 똑같습니다. 공천 과정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여러분. 이번에 뭐 확정된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러냐고. 이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비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좀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굉장했죠. 그래서 여러분 DJ가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정계 은퇴한다 이러면서 미국으로 영국으로 막 갔죠. 그러고 나서 정계 복귀 다시 한번 내가 대선 어게인 이러면서 나왔을 때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총선을 앞두고 2달인가 3달 전이었어요. 딱 공천 시기에 컴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나 뜨겁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비례대표한테는 뭐 돈 받았어요. 이른바 정당 기부금 뭐 헌금이라고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나 개인적으로 받은 그런 공천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한동훈이 이번에 100% 공천권을 행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제로의 영향력 제로의 상태였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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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참 대단한 대통령이에요.